봅시다. 자, 경계하고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뭘 잡죠? 경계를 잡아야죠. 면적을 잡아야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이죠. 여기 뭐예요? 경계죠. 여기 뭐예요? 면적. 이게 잡아당기면 면적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거기에다 줄쳐놨어요. 수평면상의 넓이. 자, 면적 그러면 자동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수평 지적, 평면 지적, 몇 차원 지적이? 2차원 지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가 뭉치면 뭐가 나와요? 필지가 나오죠.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래? 필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뭘까요?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란 그러면 뭐예요? 무슨 단위? 자, 단위 지역 줄쳐놔요. 단위 지역.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먼저 마무리해요. 행정구역이 단위 지역이에요. 단위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종로 1가는 동리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종로 1가. 이런 것들이죠. 엄면이야, 동리야? 동리. 이때 동리는 행정동리, 법정동리. 법정동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된 거는 엄면으로 장난을 많이 찍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기준이,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다. 그러면 29회 때 봐봐. 이것도 개념이잖아. 29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자, 지번은 권리의 사실. 지번은 누가 정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이제 지적소관청이 자, 지번 부여 지역별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보유한다. 맞죠? 그러면 이제 29회 때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어때? X. 이게 29회 때 2.5점짜리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러면 자기가 개념부터 이제 하나씩 엮어 나가야 됩니다. 엮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조건 반사로 해서 척척척척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무슨 이동이 있죠?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 그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우리 25일대로 한번 가볼까요?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 자, 이제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달라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죠? 합병.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또 아니란다. 자,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걸 뭐예요? 합병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전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개념. 제발 서두르지 말라고. 개념부터 완벽하게 자기 걸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5번 기회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분할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맞죠? 세 번째,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이죠. 자,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네. 자, 네 번째,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권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5번째, 등록 전환. 등록 전환도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맞죠? 임에서 토로 가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4번. 25일 때 2.5점짜리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토지 이동의 개념도 못 잡고 있고, 분할 합병도 개념 못 잡고 있고, 분할 지목 변경, 등록 전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 사회는 첫 번째 무슨 등록이 있다?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예요? 새로를 신자죠. 그래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등록? 신규 등록. 대장이 있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29회 때 30회 때로 가볼까요?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그렇죠. 그것도 개념을 모르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으로서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죠. 그럼 신규 등록 시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 어때? X. 자, 대장도 없죠. 등기부도 없죠.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신규 등록은 등기 적탁 사유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봐봐요. 자기가 책을 읽을 때 모른다는 것은 개념을 모른다는 거야. 개념 다시 잡고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에서 토로 가는 곳. 생각해봐요. 그러면 스타트를 한번 다시 끊어볼까요? 자, 지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거야. 등록.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임야대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임야대장 가면 꼭 붙는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임야도가 있죠. 임야도. 그러면 토지대장 가면 지적도가 따라 붙으죠. 지적도. 그러면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토지가. 그러면 임에서 토로 전환이 돼. 그러니까 합쳐봐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야. 한번 봐봐요. 예전에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환.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실력들이 많이 붙었다라는 거야, 이제. 그렇죠? 등록 전환,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다음 중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임야도 축적 몇 분의 1?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럼 요거는 또 대축적과 소축적의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요거는 대축적, 소축적. 소축적. 요거는 대축적. 그럼 소에서 대로 갔어요. 대에서 소로 갔어요. 소에서 대로 갔죠.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 정밀성. 정밀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에서 대로 가니까 정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잖아. 그럼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의 헐성을 높이고 토지의 정밀성을 높이는 것. 제도적 의의를 골라라.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렇죠. 이것도 결론적으로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 모든 게 개념입니다.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등록 전환 그럼 빨랑 가야죠. 임에서 토로 가는 거 뭐라 그래? 등록 전환이다. 등록 전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분할이란 건 왜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분할. 이렇게 되는 거.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합병.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이게 중요한 거죠.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받고 등록하는 것.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된다는 걸 다시 잡고. 그러면 소에서 대로 가요.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요. 큰 축적에서 작은 축적으로 가요.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럼 저희가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이름은 틀리잖아. 임야도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6,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에서 소로 간 게 아니라 소에서 대로 가게. 그러면 축적 변경. 그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공통점.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래요. 이제 다 배웠어,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서 36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지적 정량은 마지막 주에 할 거고요. 마지막에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보니까 몇 페이지로 가냐면 쭉 한번 넘겨봐요. 36페이지로. 자, 36페이지 보니까 3번에 뭐가 나와요? 지적. 그러면 자, 이제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물음표를 이제 활용해봐요.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적은 눈에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요렇게. 이게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 권리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 움직이죠. 권리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야. 보여, 안 보여? 그래요. 안 보인다라는 거야. 안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등기법은 그래서 뭐예요? 자유자재로 그냥. 지금 지적은 사실관계 보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지적은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봐봐요.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이제 책을 써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의자를 붙여보죠. 읽어봐요. 토지 등록. 그래서 36페이지 1 제목이 뭐라고 나와서 토지 등록이 나왔다는 거야. 토지 등록. 그러면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 조사 등록은 뭐가 하느냐? 그 옆에 아마 이렇게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가지가 딱 기둥이 세져 있어야 돼요.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건 이제, 기준은 누가 잡아줘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각각은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큰 틀은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러면 정치를 위반하고 기초를 위반할 때는 누가 잡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설정해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모든 토지. 영토야, 영해야? 토. 그럼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바다. 바다는 영토야, 영해야? 그러니까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 하천은 등록 대상이 돼, 안 돼? 되죠. 하천은 영토잖아. 영토. 항토. 그러면 요번에 봐봐요. 양어장이란 해상에 인공적으로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네.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한반도 그 부속도서가 영토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다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하천은 있어요. 하천은 그러면 대규모수로 소규모수로? 대규모수로죠. 소규모수로는 국어. 봐봐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지나간 것 같아도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바빴죠. 왜 바빴어요? 써니라고 바빴잖아.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쓰는 것보다도 쓰면 기존 수강생한테 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딱딱 애우는 거야. 다시. 쓰면 벌써 1월달, 2월달은 정리정돈이 다 끝났거든요. 쓰면 안 돼요. 3월달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쓰지 말고 자꾸 뭐예요? 기본 틀을 잡아놓고 밑줄만 꺼나가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우리 개념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무슨 표시? 토지 표시. 몇 개가 있어? 6개. 소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촉탁으로 연결이 되잖아. 등기촉탁. 등기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또 개념 잡았으니까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누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럼 누가 해?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직권. 좋아요. 이제 앞으로 직권 봐봐요. 직권하면 밑에 뭐가 붙어 있어? 통지. 그렇죠. 통지. 자, 통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통지는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랐을 때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시스템이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게 체계화 잡았으면 29회 때 잡아봐요. 자, 그러면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어때요? X.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두면서 접근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잡았으니까 다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개념 잡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등기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럼 토지 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근데 봐봐요. 근데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새로이 정하거나. 근데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사에서는 뭐 되죠? 제외.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구조를 형성해 놓고 36페이지 이제 정리하러 가자. 자, 36페이지는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죠. 자, 등록 방법은 1번의 신청이죠. 기본적으로 신청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공부에 신청은 소유자가 하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서 완전히 결정한다.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뭘로? 직권하면 통지 이렇게 되는 거죠. 통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직권 정리할 때도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요? 처음에 뭘 잡아야 돼? 계획. 그래서 오른쪽 가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계획을 잡으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하면 조사부가 작성이 될 거고, 그만 갔다 오자 계리서가 작성이 될 거고, 지적 정리. 그러니까 이게 뭐 외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뭐든지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서, 지적 정리.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또 하나 잡을 거는 봐봐요. 자, 감을 어떻게 잡나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토지요. 투자로 건체면. 이게 개발이잖아, 개발이잖아, 개발. 근데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 개발이야, 관리야? 관리.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 나오면 통상 X라는 거잖아. 그쵸? 개발은 어디에서 배워요? 공법 시간에 배우자. 공법에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앞에 이제 봐봐요. 이제 실력 차이는 이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봐봐요. 쓸 필요도 없어요. 감각만 잡아놔라고요. 자, 이제 자기가 자, 앞으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봅시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 그렇죠.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러면 토지 이동이죠. 권리의 사실. 그럼 뒤에도 사실. 그러면 앞에는 권리인데 뒤에도 앞에가 사실이죠.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죠. 근데 앞에가 사실인데 뒤에는 권리잖아. 그러면 19에 2.5점짜리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 그러면 소유자를 뭐로 건쳐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어때? X. 앞에가 토지 이동이니까 뒤에도 토지 이동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앞에가 여기 봐봐요. 토지 이동이잖아. 그런데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토지 이용. 짧으니까 보이죠? 근데 이게 길게 나와. 봐봐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쭉 나와요. 뭐 세 줄이 나와. 그러고 나서 뭐 까먹는 거야.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야죠.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럼 뒤에도 토지 이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그러면 봐봐요. 지난달에 그런 거 알고 봤더니 쓸 게 하나도 없었더구만. 그렇죠? 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왜 썼을까요? 정리정돈을 하는 거니까. 써가면서 자기가 실력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음에 뭘 잡아요? 그 다음에 조사부, 계리서, 지적정리. 그럼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앞에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럼 끝까지 토지 이동이 나와야 돼. 토지 이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37페이지 토지 이동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해서 여기에서 뭐예요? 한번 거기 안으로 쏙 들어가서 한번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세 번째. 이 경우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을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그게 뭐라고 써놨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뭘로 수립할 수 있다?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두면 돼요. 자, 척하네. 자, 37페이지 거기 네모의 척하네 세 번째 줄 찾았죠. 그거 한번 부득이한 경우 나와있죠. 그거만 한번 간혹가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시군구별로 언제나 수립한다. 어때? X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 읍면동. 그것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 달에 몇 개 체크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이제 등록상 39페이지 1번에 무슨 변경? 자, 지번이죠. 지번 나와있죠.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자, 매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지번에 대해서 별표가 몇 개예요? 5개. 무조건 출제되는 거니까. 자, 지번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이름에 해당되는 거네. 이름. 그렇죠? 네,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구갑성이네요. 갑성. 자, 이게 무슨 성자예요? 소리설자네. 소리성자. 이름을 적어주니까 공시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봐요. 거꾸로 읽어봐요. 각구선생. 그쵸? 각구선생. 각구선생. 그쵸? 각구선생. 소리라는 것은 강사라는 거잖아. 강사. 그쵸? 강사.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럼 제가 뭐예요? 소리성자가 아니라 뭐예요? 애삼촌이 저희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이렇게 적었어야지. 뭐예요? 일성자를 했어야지. 일월성자. 그렇죠. 일월성자. 그러면 이루어졌을 텐데 뭐예요? 그러니까 소리성자를 쓰니까 지금 강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제 천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직입니다. 자, 그러면 집안은 이름이죠. 이름. 그러면 이제 가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계획표 잡아봐요.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이제 이번 달에는 다 줄이 꺼져 있으니까 계획표를 잡아. 집안은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집안 나왔으니까 뭐부터 잡아? 집안이라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죠. 집안이라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잖아요. 자, 집안에 그러면 집안의 표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집안의 표기 방법들. 집안의 표기. 그러면 집안은 어떤 방법에서 결정이 되는가? 집안 부여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여 방법. 그러면 자기가 집안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직접 자기가 집안을 부여해 봐야 되겠죠. 집안을 부여해 봐야 되겠죠. 집안이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집안 변경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죠. 집안이 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혈반. 그렇죠. 벌써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벌써 뭐예요? 요 목차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집안이란 무엇이라 하며 집안은 어떻게 표기될 건가? 집안의 부여 방법. 그러면 집안의 부여 방법이 있으니까 자 방법을 배웠으니까 직접 집안을 부여해 봐야 되고 자 집안을 그러면 집안도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결반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집안이라 무엇이라 하며 그러면 아까 했죠. 집안이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왜 그러면 토지에다 왜 집안을 붙여놓을까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369가 있고 369-1이 있죠. 요거는 어디로 가요? 369 토지대장으로. 요거는 어디 가요? 369 토지대장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값은 그러면 저밖에 대답할 사람이 없겠죠. 그 사람이 특정화되고 개별화되는 거야. 그럼 토지의 번호를 붙이니까 이 토지에 뭐예요? 토지를 개별화시키고 특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지를 구별하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집안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하는 거야. 개별성, 특정성을 부여.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봐요. 이거는 그러면 본번이야, 부번이야? 본번. 이거는 본번, 부번.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해? 의. 그러면 의라고 읽는 거죠. 다시라고 표시하지만 뭐라고 읽어? 의라고 읽는 거죠. 그러면 나란히 무슨 평행식. 영어는 단식, 복식. 단식. 영어는 복식. 혼합 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임야대장 앞에는 뭘 산자로 표기해. 거기까지 한번 그러면 자기가 읽어 나가야 되겠죠. 자, 집안이란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번호를 부여하는 지적번호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다? 집안. 쓸 필요도 하나도 없어. 그냥 짝짝 줄만 쳐놓으면 돼. 새로 강의 듣는 사람들은. 자, 개별성과 무슨 성? 특정성. 그 밑에 무슨 력? 대항력. 거죠. 자, 집안의 부여와 관련돼서 집안은 잘라봐요. 이제 1번도 자기가 뭐예요? 한 줄이지만 해석 한번 해보자. 집안은 지적소관청이 잘라봐요. 집안 부여 지역별로 잘라봐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잘라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야? 4개가 붙어 있는 거야. 봐봐요. 집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야. 집안은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기준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집안 부여 지역별로야. 그러면 집안 부여 지역은 단위 지역,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예요? 집안 부여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집안의 부여 방법은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면 29회 때 2.5점짜리 잘 들어봐요. 다시 완벽하게.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어때? X. 근데 지금 집안 부여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등록상 맨 위에 올라가서 뭐예요? 자, 집안을 부여하는 방법들 몇 개 더 한번 보자고요. 위에다 한번 적어봐요. 자, 집안 부여 방법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자, 진행 방향별 분류. 진행이라고 써봐요. 진행. 자, 진행 방향의 분류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 자, 사행식, 그 다음에 기후식, 그 다음에 단지식. 자, 그러면 진행 방향별 분리로서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이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자,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사기단. 그렇죠. 사기단이야.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뱀사, 뱀이라는 거야, 뱀. 자, 뱀이. 그래서 뱀이 진행한다. 그래서 뭐예요? 사행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행식은 뭐예요? 그러면 뱀이죠. 뱀은 직진으로 가요? 꼬불꼬불 가요? 그래서 불규칙이라는 거야, 불규칙. 자, 그러면 철락 형태가 봐봐요. 이게 이제 개천이 돼 있어. 집, 철락, 시골 가면 집은 집질 순서대로 집안을 구해가니까 뱀이 진행한다 해서 이걸 사행식이라고 그래. 외울 것도 없죠? 그러면 사행식은 규칙, 불규칙. 규칙, 어느 지역, 농어촌 지역. 도시에 비해서 농어촌이 넓어요, 안 넓어요? 넓어. 그래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게 무슨 식? 사행식이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외울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여기 1, 2, 3, 4, 5, 6이네. 요거는 그러면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요거는 짝수. 한자로 건치면 홀기. 그래서 요걸 기수라고 그래. 기라고 그래. 홀수를 기수라고 그러거든. 요거는 짜구니까 뭐예요? 짜구. 우수를 짝수라고 그러는 거야. 한자로 쓰니까. 읽어봐요. 기우식이라는 거. 홀수 짝수. 읽어봐요. 이게 홀수 짝수라는 거. 홀수 짝수. 자, 홀수 짝수는 그러면 규칙, 불규칙. 규칙. 이치파악이 영리하다. 시가지적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 사행식이다. 어때? X 뭐예요? 기우식이야. 그럼 한자로 훔쳐볼까요? 또 번호가 교차하고 있다. 교차식. 또 번호가 주고받고 있다. 교호식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교호식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단지식은 그러면 봐봐요. 단지식 봐봐요. 단지식은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 단이라고 썼죠. 무슨 식? 단지식. 요거 한번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 무슨 식? 단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니까 최대한 이걸 눈팅을 해놓으라고. 디귿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1970년대 뭐가 올렸어? 새마을운동. 마을길도 높이고 논도 바둑판처럼 만든다. 그게 바로 경지정리사업이고요. 그게 블럭식이라고 그래. 블럭식.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1986년도에 또 뭐가 벌어졌어요?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 1988년은 서울올림픽. 그래서 그러면 도시를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바로 도시개발사업지역, 블럭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발생한 게 뭐예요? 목동단지, 잠실단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지식은 그러면 어디? 경지정리사업지구.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읽어봐요. 사기단. 자, 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자가 무슨 사자다? 뱀사. 기는 기후식, 단지식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단위별 분류가 있어. 단위별 분류.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자,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단위죠. 그래서 단위별 분류라고 그래. 근데 시험은 거진 출제가 안 돼요. 그래도 단위별 분류에서 자,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요 세 가지는 그래도 좀 눈팅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외울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역단위법. 요거 한번 읽을래요? 좁은 지역. 도면 장수가 적은 지역에 채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면 지역 단위법은 그러면 어디 지역? 읽어봐요. 좁은 지역, 도면 장수가 적은 지역에 채택하고 있는 거. 그러면 요거는 반대석하면 돼요. 반대석하면. 도엽 단위법, 넓은 지역, 도면 장수가 많은 지역. 이게 무슨 단위법이다? 도엽 단위법이 돼. 그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요겁니다. 도엽 단위법이야.
자, 단지 단위법은 해볼 것도 없어요. 시험에.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귿. 디귿이 도시개발사업지역. 근데 우리나라는 단위별 분리해서 단지 단위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단위법을 채택하고 있다? 도엽단위법. 도엽단위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야. 도엽단위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까먹지 않겠네. 제가 읽어봐요. 좁적. 반대에서 가면 강대, 넓은 지역. 이게 바로 무슨 단위? 도엽단위. 그럼 단지 단위법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이제 간혹가다 지문에 등장하니까 확인을 해둬야 되고요.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거예요. 자, 기본이 지별 분류해서 북동 기본식, 북서 기본식, 공통점은 기본이야. 이거는 이미 배웠죠. 자,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자, 기자가 일어날 게예요. 시작. 그러면 의미는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이제 외울 필요도 없이 눈통으로 읽어봐요. 북동 기본식이란 일단 북동 쪽에서 시작하는 거야. 지번을. 자, 북서 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북서 쪽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방향 표시를 우리가 생각이 나야죠. 여기 이제 여기가 뭐예요? 서, 남, 북. 그러면 북동 기본식은 북서 쪽에서 지번을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남서쪽으로 지번을 끝맺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북동 기본식. 북서 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북서 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끝내는 것. 이게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저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러니까 요거는 중국 사람이 하는 거가 한자 문화권. 요거는 뭐예요? 한글, 영어, 아라비아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동 기본식을 채택한 바 없다. 어때? X.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 자, 북동 기본식은 1975년도에 사용했어. 그 전까지 1975년 전까지 사용하다가 75년 이에 개정이 됨으로써 이걸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동 기본식을 전혀 채택한 바 없다. 어때? X. 우리 75년, 그러면 75년도에 개정됨으로써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생각이 있어 공부하는 사람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남동에서 자, 우리나라는 남동에서 북서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때 X.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이게 틀린 문제다 생각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기본이 지별 분류해서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단위별 분류에서는 도엽단위법,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우리나라는 도엽단위법. 진행 방향에서는 읽어봐요. 사기단. 사가 뭔데? 사행식, 기후식 등 단지식.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은 우리 조문에는 요것만 나와 있지만, 자, 운용상으로는 진행 방향도 활용하고 있고요. 단위별 분류도 채택하고 있다는 것.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도엽 단위법.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요. 자,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우리나라는 단지식과 단지 단위법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단지식은 채택하고 있지만 단지 단위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 보죠. 자, 2번입니다.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미아 대장 및 이미아도 밑줄 그어놓고요. 자, 지번은 산자 앞이야 뒤야? 앞산. 그러면 요 지문이 나올 때는 이미아 대장 및 이미아도 앞산 세 군데가 딱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 나오면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공부할 때 이제 생각을 해요.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죠.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이 만들어져. 그런데 두 번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미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어때? X. 이미아가 아니라 이미아 대장 및 이미아도야.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미아 대장 및 이미아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어때? X. 숫자 앞이야. 자, 그러면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미아 대장 및 이미아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그때 X. 임자가 아니라 산. 봐봐요. 계속 초창기에는 뭐예요? 산자를 임임 문제 지겹잖아요.
지겹잖아. 임으로 곤쳐서 뭐에 계속 출제될 거예요. 지겨우니까 이제 숫자 D까지 우려먹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려먹을 거는 임야에. 이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임야대장 및 임야도야. 그러면 이렇게 곤치면 어떻게 해?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야 돼. 토지대장이 등록하는 토지의 집어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어때? X.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라. 문제가 뻔한 스토리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지문을 만들어놔야죠. 집어는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 그러니까 그렇게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 지문들은.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3번으로 가죠.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 다시 표시로 연결해.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다시 또는 의라고 읽는다. 어때? X. 뭐라고 읽을까? 의. 저는 편의상 의라고 다시라고 읽겠습니다.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 369, 1 이렇게 돼버린다. 자, 그러면 4번에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단식 지번이라 하고 본번과 부번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복식 지번이라 하며 우리나라는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을 혼용하고 있다. 그래서 나란히 무슨 식? 팽행식. 그렇죠? 팽행식. 그러니까 팽행식이야.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잡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자, 관계하고 기침의 차이는 뭘까요? 어사가 하신 말씀이야. 어사가 말씀. 자, 그러면 제가 기침은 봐봐요. 감기는 컬럭컬럭, 기침은 H. 이게 차이라는 거야. H라는 거야. 감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어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컬럭컬럭 하면 이거는 감기야. 감기. H 하면 뭐가 이제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하고 기침의 차이는 그거라는 겁니다.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369에 100. 이건 뭐예요? 분수식이잖아. 우리나라 집어는 분수식으로 표기한다. 어때? X. 나란히 무슨 식? 팽행식. 그렇죠? 그게 분수잖아. 어떤 사람은 분수인지도 몰라요. 분수. 그러면 요거는 우리 학교론 선생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면 봐봐요. 요거는 분자야 분모야? 요거는 분자라는 거야. 분자.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학교론 선생님은 이게 왜 분자냐?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으니까 분자라고 그래요. 분자라고 그래. 진짜 다 까먹어가지고. 자, 그러면 뭐예요? 역수는 뭐예요? 역수. 반대로 하는 게 역수죠. 그러면 369분의 100의 역수는 100분의 369잖아. 그러면 369잖아요. 369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역수. 자, 그러면 봐봐요. 도면상의 거리가 1cm야. 1cm야. 자, 도면상의 역수가. 그러면 500분의 1이야. 축척이 500분의 1이야. 도면상의 거리는 몇 cm? 1cm. 그러면 500분의 1의 역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야. 역수. 500분의 1의 역수는 500. 그래서 실제 거리는 500cm라는 거야. 500cm. 자, 도면상의 1cm는 축척이 500분의 1이면 뭐예요? 500cm. 1200분의 1이면 1200cm가 되는 거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축척이 역수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봐봐요. 축척이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축척이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반으로 줄었어 안 줄었어? 줄었어요. 그럼 축척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4배가 늘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몇 배가 늘어나? 2배가 늘어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수를 하는 개념을 모르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실제 거리는 500대 1000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나? 2배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 축척이 역수라는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제가 중요한 것은 역수가 뭔지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급할 거 없어. 지금 시간 엄청나게 남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 이거 개념을 우리가 잡고 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토지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찾았어요. 그래서 또 여기로 넘어왔어. 읽어봐요. 4번에 무슨 부여? 지번부여. 그렇죠. 지번부여.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번의 표기도 배웠고, 지번의 부여 방법도 배웠으니까 직접 지번을 부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무슨 등록이 나오죠? 신규 등록과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럼 신규 등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럼 지번이 있어 없어? 지번을 부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 임에서 토로 가죠. 그러니까 토로 가니까 뭐예요? 다 지번을 부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신자, 등록 전환 등자. 그래서 읽어봐요. 등신. 그래서 이렇게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까먹으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등신이라고 하든지 등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죠. 눈으로 읽을 때. 신규 등록 몇 자? 네 자. 등록 전환. 그러니까 사례를 몇 개? 4개를 생각하는 거야. 기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쓸 필요 없이 다 봐봐요. 어때요? 여기 새로 생긴 땅이라고 그래봐. 무슨 등록이죠? 기존 필지가 369이야. 369예요. 그럼 지번이 있어 없어? 그러면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규정을 설정해 놨겠죠. 법조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지번 본번이야 부번이야? 인접토지 아니야? 인접토지. 그럼 원칙은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 원칙이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원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신규 등록은 원칙.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 그러면 요 세 개는 그러면 뭘까요? A적 측면이겠네. A적 측면. 그럼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369예요. 근데 그럼 원칙은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요 지역에 여기에 최종 지번이라고 생각해봐. 딴 게 없어 지번이.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369 원칙은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나. 이게 최종 지번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본번으로 몇 번? 370으로. 만약에 요 지역에 단서를 주겠죠. 그러면 단서가 만약에 요 지역에서 700번이 최종 본번이다라고 줄줘요. 단서를 주면 그러면 700번은 다음에 몇 번이야? 701번으로 부여해 주는 거야. 무슨 지번이라면? 최종 지번이라면. 그러면 이때 최종 지번은 뭘로 제가 예상을 했어요? 369가 최종 지번이라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다음 본번으로 얼마로 부여한다? 370으로. 만약 요 지역에서 1000번이 최종 본번이야. 그러면 몇 번으로? 1001. 그래서 단서를 준다고. 단서를. 근데 단서가 여기 369가 마지막 본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369이야. 자, 떨어졌어? 붙었어? 그래서 떨어졌죠.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럼 원칙은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야 되나? 그러면 지번이 연속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이게 최종 본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몇 번으로? 370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 이 지역에 800번이라는 단서가 들어가서 800번이 최종 본번이다. 그럼 몇 번으로? 800번으로. 801번으로. 1번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369, 1234죠. 그러면 원칙은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야죠. 근데 369 다시 1235잖아. 근데 여러 필지로 나눠지면 필지가 복잡하잖아요. 만약 여기에 최종 본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몇 번? 370으로. 그러면 요 지역에 390번이 최종 본번이야. 그럼 몇 번으로? 391로. 단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뭐 떨어보면 여러 필지로 나눠질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이제 머릿속에 다시 정리 정돈을 해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등신이잖아.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세 가지가 A 조건이죠. 그러면 그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자기가 딱딱 정리해서 이제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요. 원칙. 그러면 어디가 밑줄을 그어줘야 돼?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A적으로, 자, A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번 부역이 최종 본번,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래서 기억에 최종 지번에서 니은에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에서 그래서 속전속결로 최정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제 까먹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연습을 해놔야 된다.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숙제하죠. 신규 등록 전환은 내자잖아. 내자니까 그러면 기준을 설정을 해놓으라고 머릿속에. 한 필지는 원칙, 세 필지는
A, 왜? 그러면 이제 도저히 본번의 부분, 은칙이죠. A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주는 거, 뭐가 있다? 채, 멀려. 채가 뭔데? 최정지방,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렇죠. 여러 필지.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뭐가 나오죠? 분할이 나오네요. 분할. 자, 분할은 그럼 분할도 나누는 거잖아. 자, 그러면 나눠봤어요. 자,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여기 지번을 부여해줘야 되겠죠. 그럼 원칙은, 자, 이제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이야, 부번이야? 본번. 다음 본번으로. 저는 7-1.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해봐요. 자,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기 3-2. 그 다음에 여기가 4. 자, 3-2, 3-7. 여기가 4-3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분할했어요. 기존 필지는 몇 번이에요?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써야 하잖아. 3-2. 본번이야, 부번이야? 본번. 본번의 최종 부번을 하나죠. 3-7을 하나 줬네. 3-1, 3-3, 3-4, 3-5, 3-6은 딴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번을 하나 줬잖아. 그러면 다음 부번으로 읽어봐요. 3-7, 안 붙였어요. 3-8, 3-9. 근데 말로 표현하면 어려워 또. 자, 그러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이거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자기가 받기를.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지. 입에 오를 때까지. 자,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순번을 넣지 말고 다음 부번으로. 순번이 들어가니까 말이 꼬여버려요. 다음 부번으로. 그러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보니까 조는 사람이 없네요. 왜 조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재미있으면 졸리지도 않아요. 재미있으면. 자, 지난번에는 막 하품하는 사람도 많던데 오늘은 하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왜요? 재미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볼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이제 봐봐요. 자, 이제 다 알아. 자, 이렇게. 그러면 10을 세 필지로 분할해봐요. 몇 번이죠? 10. 그 다음에 10-7, 10-8. 그럼 말로 표현, 안 보고 이제 말로 표현해봐요.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이게 잘 되네.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공무원한테 가서 한번 봐봐요. 자기가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여기가 집이 한 채 있어. 7이에요. 자, 분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적 공무원이 7을 부여하고 7-1을 부여하면 지적 공무원한테 뭐라 그래? 에이, 재수 없어. 그래야죠. 왜 내가 7에 살고 있는데 왜 7-1을 주느냐?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얻은 권리는 보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죠. 그러면 주거 사무실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7-1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이건 하여야 한다까지가 포인트라는 거야. 맨날 요거에 당하니까 우리 형님들은 책 읽을 때 딴 건 안 보고 뭐요? 맨날 그것만 밑줄이 그어져 있어.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내용은 안 보고. 이거는 왜 그러면 하여야 된다가 포인트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봐봐요. 요거는 이제 봐요. 그러면 요거는 우선적으로 부여하잖아. 자, 그런데 요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요거하고 좀 다른 사례를 봐봐요. 만약에 집이 여기 있다고 부여해봐. 자, 이렇게 있다고. 이거 7이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우측이야, 좌측이야? 우측. 여기는 좌측. 여기는 우측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해 주세요. 7하고 7-1을 부여해주잖아. 우리나라는 북동이야, 북서야? 북서죠. 여기는 북서 기반의 원칙 지켰죠. 여기는 지키지 않았잖아. 그럼 북서 기반의 A는 발생할 수 없다. 어때? X. 이때 발생하는 거야. 이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줄 한번 끄고 확인해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딱 줄만 커져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분할 그러면 원칙 어디에 줄 거 놔야 돼? 분할 전 지번. 나머지 필지는 읽어봐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순번을 빼버려요. 자꾸 순번이 들어가니까 말이 꼬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도 안 되니까 맨날 이렇게 읽어요. 뭐요? 본부부 이렇게 외우더래요. 뭐 그렇게 외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지. 자, 분할되는 주거 사무실 줄쳐놔요. 주거 사무실 줄쳐놨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우선 가면 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그럼 가로 열고 북서 기반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하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동 기본식이 아니라 북서죠.
근데 북서 기반의 A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중요한 거기에서 그 밑에 있는 것의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분할도 이제 분할 안 보고도 자기가 이제 객관식이니까 이제 감을 잡으라고. 이 생각이 날 수 있더라고. 자, 눈을 감지 말고 반복을 해서 분할 그러면 원칙 그러면 이런다 생각만 하면 돼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오면 검상첨하고 원칙 번번에 분할 전 집안은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은 더 쉬워. 합병은 봐봐요. 합병은 자 그러면 이제 두 필지를 생각해야 돼.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야 돼. 읽어봐요. 3-1, 4-3, 5-6.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자 3-1, 4가 있고 요거하고 다른 사례예요. 5가 있고 6-1이 있어요. 몇 필지죠? 세 필지. 합병을 해봅니다. 우리 아까 기초공사 했으니까 읽어봐요. 단식. 복식이야 단식이야? 복식. 가장 선순위 집안. 3-1 합병을 해요. 자 이거는 읽어봐요. 복식, 단식, 복식. 복식을 다 지워. 남아있는 단식 집안 중에 본번 중 선순위 집안 몇 번? 4번. 요거는 읽어봐요. 선순위. 요거는 본번 중 선순위라는 거예요. 본번 중 선순위. 이건 뭐 외울 게 뭐 있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한번.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머리 있으면 생각하라는 거잖아. 가슴이 있으면 느끼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은 뭐 열정적으로 부탁해야 돼. 열정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A 토지가 여기 있어. 주거 사무실이 있죠. 이 사람은 새 출발할 수 있어, 없어? 새 출발할 수 있잖아. 새 출발. 내일 주거 지긋지긋하잖아. 6-1이. 그러면 아버지가 저하고 살니 지긋지긋하니까 아버지 집 팔고 저 내보내고 마포에 남겨놓고 이사 가버렸잖아요. 누나한테 가버렸잖아. 누나. 작은 누나한테 가세요. 누나가 좋은 킨 좋나 봐요. 저건 그런 거야. 그 여기 봐봐. 새 출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내 필지를 새 출발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몇 번? 4번. 그러면 A가 6-1을 다오. 나는 6-1만 필요해. 신청하면 6-1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몇 번? 4번. 신청하면 6-1. 그러면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뭘 보하겠어? 기득권을 보하겠어. 자, 그러면 거기 가서 합병 가봐요. 합병. 선순위 줄 거나봐요. 선순위. 자, 그 다음에 밑에 번번 중 선순위 줄 거놨죠? 그럼 생각을 해. 요거는 복식으로 합병될 때는 선순위 집안. 요건 복식, 단식, 복식. 그럼 번번에 부번이 있는 걸 다 지워. 번번 중 몇 번? 4번. 선순위 집안으로. 그러면 주거 사무실이 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몇 번? 4번. 신청이 있으면 6-1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주거 사무실 신청 끝에 가서 하여야 한다를 포인트로 잡아야죠. 뭘 보하겠어? 기득권. 그러면 분할은 여기 봐봐요. 분할은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되겠죠. 합병은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그건 뭘 보하겠어? 기득권. 자, 우리가 이제 합병. 그러면 오늘은 이제 4번 지적학정 정량 개념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그러면 학정 동그라미. 학정은 뭔데?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지적학정 정량지역은 즉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이라는 거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념. 그러면 여기 이제 도시개발을 시켜봐요. 자, 시켜봐요. 자, 이제 한번 시켜봅시다. 자, 시켜봐요. 이제 지난달에는 안 했죠? 이번 달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좀 남겨놔두니까. 몇 필지? 네 필지. 이게 뭐예요? 대화 장소를 가리라고요. 이거는 지우개가 아니라 뭐예요? 불어도자예요. 싹 갈아엎어서 네 필지를 뭐예요?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 기억나요? 불러봐요. 6-7, 7-1. 그렇죠? 몇 필지? 네 필지. 근데 국가가 도시개발을 시행해서 두 필지만 분할하겠대. 그러면 기존 필지 본번이 몇 개? 2개. 그래서 6번하고 7번. 그러면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가정하에 만약 세 필지로 분할한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분할한다 그래서 그러면 종전 지번 중 본번이 적어 많아.
적죠. 두 개밖에 없었잖아, 번번이. 그럼 번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단지식,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몇 단지? 7단지. 그러면 7-1, 7-2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단지식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6번을 하면 어떠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냥 6단지, 6-1, 6-2 그러면 7 불러 부여해 줄 수 있죠. 근데 지적 공문이 조사해 보니까 재수가 너무 좋네. 이게 그 지역에 보니까 번번이 7번이 최종 번번이네. 번번. 그럼 몇 번으로? 8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뭐가 이럴 게 뭐가 있냐 생각해봐요. 생각하면 느낄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정리정돈해요. 자, 지적확정 정량,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도시개발사업지역은 뭐예요? 원칙, 종전지번적 뭘로 부여해? 번번. 번번이 적으면 읽어봐요.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여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봐봐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봐봐요. 몇 필지? 근데 두 필지야. 여기 11번 토지 주인이 뭐예요? 절대 나는 다 줄 수 없어. 일부만 줄 거야. 일부만. 근데 일부만 줬어. 그렇죠? 여기는 10번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11번은 일부만 들어갔죠. 내가 전부 안 들어가겠다. 그럼 그게 나중에 알받기가 되는 거야. 알받기. 강제할 수 없거든. 그러면 여기 뭐, 그러면 11번은 읽어봐요. 안에도 있어, 밖에도 있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그러면 11번은 요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한 필지로 하면 몇 번을 줘? 10번을 부여. 두 필지로 한다면 단지, 10단지, 10-1, 10-2 이렇게 부여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요 11번이 안에도 있어, 밖에도 있어. 안에, 밖에, 안팎에 있죠. 또 요 11번은 어디에도 걸쳐 있어? 경계에도 걸쳐 있잖아. 그러면 안팎에 있는 거나 경계에 걸쳐 있는 집은 그 번번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머릿속에 정리정돈해요. 자 종전지번 중 뭘로 보여? 번번. 번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집어는 뭐돼? 제외. 번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마음이 준비됐어요? 정리정돈했으면 이제 책으로 이제 다시 정리정돈하는 거야. 자, 원칙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역시 나오네.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정량을 실시한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는 지적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법원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과 지적확정 정량을 실시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뭐하고? 제외하고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종전지번으로 종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제외되는가?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본번이 적을 때, A적으로 적을 때 블럭 단위 찾았어요? 예, 블럭 단위를 뭐라고 그래? 단지식. 또 하나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됐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볼래요? 다시. 이제 생각을 지웠어요. 상상의 나래를 펴요. 자, 지적확정 정량. 어디 지역이에요? 도시개발사업지역. 종전지번 중 뭘로 부여해요? 번번. 번번이 제외되는 거 그림.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되고? 제외되고. 번번이 적어내면 제외된 번번이 적을 때 블럭 단위 즉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그 밑에 준용 동그라미 있잖아요. 똑같이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방법을 준용한 것은 1번에 가서 지번 변경 줄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 줄잖아요. 그러면 거기 축적 변경 시행해서 축적 변경 줄쳐놔봐요. 그러면 첫째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행축. 행축. 그러면 요거는 도시개발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야.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자, 28회 때 여기 봐봐요. 28회 문제가 이거야. 잘 들어볼래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행축,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박스 문제로 나왔네. 박스 문제로 나왔다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와서, 자, 지번 부여 피땀 흘린 노력을 4개 정도는 해놔야 되겠네. 다시 이제 봐봐요. 안 보고 이제 숙제할 수 있도록. 자, 신규 등록 전환 원칙. 인접소재 본번의 부분. A적으로 채멀려.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렇죠. 본번으로.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거는 가서 갈고 닦아야 돼요. 계속. 합병은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 신청 부여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제기죠. 정전 지번 중 본번이 줘야 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 본번이 적을 때 블록 단위,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걸 준용하는 거. 지행축. 그죠. 자, 지금은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직책 변경. 자, 그러면 이제 지번을 부여했으니까 살다 보면 바뀔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지번 변경이네. 뒷장 넘겨봐요. 지번 변경이 대기하고 있네. 자,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 그러면 이제 뭐 쓸 것도 없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지번 변경 유추 한번 해봅시다. 개념을 잡았으니까. 자, 몇 필지예요? 369죠.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그러면 첫 번째 써요. 지번 변경은 측량 X네. 측량 X. 그렇죠? 측량 X네. 측량하지 않는다. 내용이 이제 그런 설명이 되어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지번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뭐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겠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워낙 중요해서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에게 제가 봐봐요. 지난달에 어떤 이야기 했어요? 제 별명이 뭐예요? 제가 9시니까 999야. 은하철도 999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철이가 아니라 갑성이야. 그래서 이제, 자, 대학 가면 뭐예요? 후배들이 뭐예요? 노래방 가면 뭘 불러줘요? 은하철도 999. 그걸 다 불러준다고. 999. 그쵸?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저기서, 뭐예요? 자, 제가 이제 천년 운수를 좀 보려고 그래. 운수를. 어떤 운수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 스님한테 가서, 자, 신년 운수를 봅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제 점을 보려고 그래요. 스님, 자,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그래? 주소 대보라고 그러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 갑자기 뭐 듣더니, 집안 바꿔! 그랬어요. 집안 바꿔. 왜 집안만 바꾸면 다 돼요? 그랬더니 다 된대. 그럼 뭘로 바꿀까요? 그랬더니 369를 999로 바꾸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바꾸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예요? 지적소관청한테 가서 지번 변경, 스님한테 점 보고 왔으니까 999로 바꿔주세요. 바꿔줘? 안 바꿔줘? 그럼 돈 봉투 넣어 안 넣어? 넣어요. 1000만 원을 넣어요. 1000만 원. 그럼 뇌물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지번 변경,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날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여건을 강화 완화. 강화. 그러니까 이거는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써요. 시도지사 승인. 그럼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누구예요? 시도지사 승인. 그렇죠. 자, 지번 변경은 봐봐요. 그러면 지번 변경은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지역을 준용하잖아. 읽어봐요. 지행축. 그렇죠. 지행축. 자, 지가 뭔데?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직책 변경. 그럼 도시개발사업, 즉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하나도 할 게 없어. 하나도 할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요 내용이 지금 밑에 설명이 쭉 돼 있는 거야, 이제. 쭉 돼. 그래서 제가 뭐예요? 가장 급한 불은 지난주에 이거 하나 끄고 갔잖아요. 자, 그러면 지번 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누구 승인? 시도지사 승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 내용이 그러면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 4개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지번 변경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 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었다. 그동안. 그러니까 그 사실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되죠. 지번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번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그렇죠. 1개월이.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는 그래서 하나도 뭐 줄도 안 꺼놨어. 끊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뭐 지난주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이런 것은 저절로 가져올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자꾸 이제 또 까먹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 맨 밑에 가서 가로 4번을 봐봐요. 지번 변경이 있어서 뭐라고 해놨어요? 지적 확정 청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행축. 그렇죠. 지행축. 자, 그러면 이제 써먹지를 못해. 자, 그만 봐봐요.
자, 지번 변경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번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부여한다. 어때? X. 지번 변경은 종전 지번 중 뭘로? 번번으로. 그거랑 똑같이 준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번 변경 시 번번이 적을 때 기후식을 채택한다. 어때? X. 뭐예요? 단지식. 아니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해. 우리 누님들이 문제점은 이거야. 잘 외워요. 지행축 뭐예요? 지적확정 측량지역의 지번부여 방식 준용. 지번 변경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종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한다. 뭐요? 이래요. 뭐기는 뭐야? 아까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몇 필지? 세 필지. 합병해봐요. 4죠. 엄마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요? 3-1하고 5가 없어져. 없어진 걸 뭐라 그래? 결번. 그러면 합병은 결번이 생겨 안 생겨? 분할은? 지목 변경은? 뭐 지목 변경이 생겼는데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자,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렇죠. 합병은? 그럼 분할과 합병은 결번이 발생한다. 어때? X. 결번이 발생하면 지번 대장이 기록한다. 어때? X. 무슨 대장? 결번 대장. 뒷장 넘겨요. 그러면 마무리하고 쉬어야죠. 자, 같이. 자, 결번 대장. 그러면 그 밑에 가로 3번에 결번 대장. 결번 대장 찾았어요? 네, 밑에서 네 번째.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어디로 가? 결번 대장. 지번 대장이 아니에요. 결번 대장이요. 무슨 버전? 영어 버전. 그죠? 할 것도 하나도 없어. 공부 보니까. 야, 인마, 너는 지금 한 과목 하지만 우리는 6과목이야. 그러니까 요 과목 하면 요 과목 까먹고, 저 과목 하면 요 과목.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뭔가 자기가 빨리 터득을 해야 돼. 요 과목 하면 요 과목 까먹고, 요 과목 하면 요 과목 까먹으니까 빨리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순환할 수 있는 걸, 순환 기법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사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까먹고, 며칠 지나면 까먹고. 그래서 요 학원에서 제일 인기 좋은 선생님은 누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누가 제일 인기가 좋을까요? 토요일날 중개사법 선생님이 인기가 제일 좋아. 왜? 중개사법 토요일 전날 배웠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요일날. 그러니까 봐봐, 일요일날 모의고사 보니까 그거 전날이 토요일이잖아. 그럼 중개사법을 보고 하루 만에 일요일날 모의고사 보니까 이 학원은 나중에 중개사법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좋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월요일이 무슨 법이에요? 공법 선생님 큰일 났네. 공법 인사님 제일, 공법 선생님. 그래서 그러는 거야, 공법. 제가 토요일 날 수업하는 대로 뭐예요? 신이야, 신. 신천지도 아니고 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배우고 공시법을 보니까 문제가 풀리거든. 그러니까 그 전날 공부한 과목이 제일 인기가 좋아. 만약에 토요일 날 수업이 없어. 금요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무슨 과목인 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암기 비법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순환노법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면 몇 과목이 들어가야 돼? 주간만은 3과목이 들어가야 돼. 1차 하나, 그 다음에 2차 2차 중개사법은 늘 해야 되고, 중개사법은 지금부터 조여서 100점을 맞춰. 100점. 중개사법은 100점만 맞추면 공법 40점, 공시하고 40점만 맞춰주면 되니까. 하여튼 중개사법은 무조건 몇 점을 넘겨야 돼? 100점을 놔야 돼. 100점은 못 맞더라도 90점은 넘겨야 돼. 그러면 중개사법은 몇 점이 까락이야? 80점 이하면 까락이야. 80점 이하면 무조건 까락이야.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100점만 맞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법 40점만 넘기면 되거든. 공시하고 세법도 몇 점? 40점만 넘기면 되거든.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매번 봐야 돼. 계속해서 매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민법, 그러면 민법 학교로 민학 계획표 잡고, 그러면 2차는 중개사법 플러스 오늘 배웠던 거 배운 데까지 복습. 그래서 3과목이 돌아가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자꾸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는 거야. 까먹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다 못 풀어서 또 틀어져. 왜 다 못 풀어서 뭐예요?
순발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자, 만약에 그래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지적확정 정량지역을 지번 부여 방식하는 거. 지행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딱딱 증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 지번을 배웠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제 복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책도 책이지만, 생각나니? 생각나.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책하고 자꾸 자문자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번의 표기에 대해서 아니? 알아. 북서 기본식을 대표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지번 결정은 누가 하는지 아니? 지적서관청이. 그럼 누가 함부로 부여할 수 있니 없니? 없어. 지번 부여지역별로. 그럼 지번 부여지역이 뭔지 아니?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책을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해. 선생님 그러면 대화를 하면 책하고 대화하니까 옆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사람도 없는데 대화를 하래. 저 사람은 이거 아니야 또? 공부를 오래 하니까 그래 대화를 해야 돼. 책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자, 너 나중에 어떻게 변형이 될 거니 물어봐주고, 그렇죠? 물어봐주고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어디로 가? 지번 대장이 기록해서 연구 버전이다. 어때? X 여러 번 출제됐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지번의 표기, 지번의 부여 방법, 그다음에 지번의 부여, 신규 등록전환 너 아니? 알아.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법안. A 아니? 최멀력,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분할 아니?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주거사무실 조심해야 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뭘 부하겠어? 기득권. 합병은 선순위, 번번 중 선순위죠. 주거사무실 신청 부여하여야 된다. 그럼 분할 합병에 있어서 주거사무실은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된다. 어때? X. 주어가 두 사람이야. 뭐가 있어? 분할과 합병. 분할은 우선적으로, 합병은 신청. 그렇죠. 신청할 때 부여하는. 자, 지정확정 정량지역은 뭐였지? 행측. 정전 지번정 번번. 번번이 제외되는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어때? 제외. 번번이 적으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 하나는 단지식.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지번 변경.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 시도지사, 승인.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 연구, 보장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번이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어떻게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지번 다음 생각하면서 지번, 신규 등록전환,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그거 생각하는데 1분 걸려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빨리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저런 사람들은 봐봐요. 지번 신규 등록한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최종 번번, 다음 번번. 팍팍 나와지거든. 팍팍.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제가 외우라는 거지. 문제를 자기가 50분 안에 40문제를 풀 수 있다면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글을 빨리 읽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책을 읽어서 지문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하라. 근데 제일 간사한 사람은 지금부터 요약집 달라고 그래야지. 요약집부터 읽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읽는 습관을 들이라고. 읽는 습관을.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